1919년 3.1운동 이후 위압적이던 일제 교원과 관리들의 허리춤에서 칼이 사라진다. 그리고 1920년 3월 5일 조선일보 창간을 필두로 동아일보와 시대일보, 세 개의 민간 신문과 잡지의 발행이 허가된다. 하지만 그것은 기만적인 문화정치를 내세운 일제의 한민족에 대한 고등의 회유책이었다.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 그래서 쌀이 나고 면화도 난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가 시작되면서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독립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구례의 전통적 관습과 관행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민중은 계몽,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20년대 초 민족주의계는 조선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등을 전개하며 문화운동을 벌여나갔다. 하지만 문화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자력에 의한 독립의 쟁취가 역량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제의 지배 하에서 자치권을 획득하려는 자치운동이 일어났다. 이 무렵 이광수는 자신이 주필로 있는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이란 논설을 싣는다. 논설의 핵심적 내용은 총독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투항적인 것이었다. 일제의 기만적인 민족 분열 통치로 인해 일부 부르주아들 사이에서는 반일 의식이 희석되기도 했지만 반면 민중들 안에서의 반일 감정은 더욱 강화되었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조선노농총동맹을 결성해 전국적인 파업과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자기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고 또 그 빈곤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 그 일제 수탈에 대한 어떤 항의로서 노동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당시에 그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 독립운동 혹은 일제에 반대하는 어떤 그러한 운동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반일을 외치는 항일 투쟁으로 점차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민중의 항쟁은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며 더욱 격렬한 양상을 지니게 됐다. 1920년대 초는 사회주의가 국내에 도입돼 급속하게 확산되던 시기였다. 러시아 혁명이 불러온 조국 독립에 대한 기대, 3.1운동 이후 대두됐던 체계적인 조직과 이념의 필요성, 그리고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의 책략으로 제한적이나마 주어졌던 유화 국면.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단체를 비롯한 각종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전국적인 통합을 도모해갔다. 1924년에 조선노농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등이 결성됐고 그 다음에 4월엔 제1차 조선공산당 창당대회가 비밀리에 거행됐다. 당시 한국엔 사회주의 사상 외에도 자유주의, 아나키즘 등 다양한 사상이 수용됐다. 이들은 단순한 이념의 차원을 뛰어넘어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 독립운동계의 최대 과제는 이념을 초월한 민족 역량의 총결집이었다. 어떠한 사상도 민족 독립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는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민족협동전선 운동으로 모이게 했다. 1920년대 초반 상하이에서 조선공산당 김철수는 신익희와의 대담을 통해 당시 민족협동전선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언급한다. 민족주의자는 독립이 최종 목표지만 공산당원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최후 목표는 공산주의 실현이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박멸해야 한다는 것은 민족주의자와 똑같다. 또한 고려공산당 청년회 권오설은 1925년 6월 개벽지에 사회운동과 민족운동과의 금후 관련 여하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은 압박을 받는 처지에 있어서 양운동자는 접근하게 될 일치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독립운동계의 통일을 제시하였다. 당시는 그 자유주의 사상 이외에도
뭐 사회주의라든지 또 아나키즘이라든지 다양한 그 사회 사상이 수용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방도도 서로 다양하게 그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 이르면 이들 그 서로 다른 그 정치 세력들이 그 이념 간의 공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민족 역량의 결집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1923, 4년부터는 서로의 어떤 협동 내지 통일의 연대를 그 모색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그 조직적인 그 연대의 노력 위에서 첫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1926년의 60만세 운동입니다. 1926년 6월 10일 오전 8시 30분경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융희 왕제의 장례 행렬이 군중의 애도 물결 속에서 종로 3가 단성사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조선 독립 만세. 중앙고등 학생 300여 명이 만세를 외치며 경문을 뿌리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일본 경찰들은 만세를 외치는 학생 40~50명을 체포했지만 이것은 60만세 운동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이를 시작으로 관수교, 을지로, 동대문을 지나 동묘까지 융희 왕제 장례 행렬을 따라 8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만세 운동이 이어졌다. 이미 조선공산당은 1926년 1월부터 일제 탄압으로 인해 분산된 대중단체들을 연합한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융희 왕제의 서거 소식이 들려왔다. 광무 왕제의 국상을 계기로 일어났던 3.1운동에 이어 융희 왕제 장례 행렬로 이루어질 만세운동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5월 2일 시위운동 추진이 결정되고 임시상해부 김다냐와 국내의 고려공산 청년회 권오설이 거사 추진의 중심에 섰다. 조선공산당은 천도교 진영의 박내원 및 조선노농총동맹 등과 함께 전국적인 만세 시위 계획을 추진해갔다.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규모 만세운동이 계획되고 있었다. 사회주의 계열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사립고등보등학교 학생이 중심이 된 통동계의 시위 계획이 진행됐다. 그러나 문제는 운동의 시발점인 서울에서 발생했다. 6월 4일 일본 경찰이 위조 집회 범인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60만세 경문을 발견한 것이다. 가택 수사를 진행함에 위조 집회를 발견한 외에 대한독립당 명의로 된 격고문이라 쓰여진 불온문서 한 매를 발견함으로써 곧바로 각 관계자를 체포, 취조,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해 경문 5만여 장이 압수되고 박내원, 권오설 등 50여 명이 일제에 의해 체포됐다. 60만세 운동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6월 10일 60만세 운동은 감행됐다. 비록 분산적이긴 했지만 인천, 원산, 개성, 당진, 구례 등 전국 각지에서 투쟁이 전개됐다. 만세 운동은 3.1운동 때보다 훨씬 성숙한 그 한국 독립운동의 그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60만세 운동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영향을 국내 독립운동에 미치면서 국내외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든지 또 민족대당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중국 관내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들 사이에서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양진영의 통합을 통한 독립운동 전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그 내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만주 무장투쟁 활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의지를 담아내지도 못했다. 민족유일당 운동은 이러한 임시정부의 대안적 조직체 건설이라는 통일된 의식 속에서 전개됐다. 이를 위해 한국독립당 조직 촉성회들이 각 지역에서 결성됐고
이 조직들을 중심으로 좌우익의 통일전선들이 형성됐다. 총살리 대첩 후 경신참변과 자유시 사변의 시련을 겪은 만주지역 독립운동 세력은 참의부와 정의부, 신민부로 정립됐다가 1920년대 말 정의부 중심의 국민부로 통합돼 갔다. (20년대) 중반에 가면은 이제 이런 그 좌우의 그런 모든 그런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유일독립당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만주 지역에서도 일어났고요. 중국 관내에서도 일어납니다. 신간의 운동 같은 것이 민족 단일 연합 조직은 바로 이 중국에서 일어난 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을 중심으로 결집하자라는 운동이 1920년대 후반까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민족 통일전선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었다. 60만세 운동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었던 각 민족운동 세력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비타협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을 이룬다. 특히 60만세 운동에서 조선 공산당의 희생은 민족주의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다. 1927년 2월 서울에서는 언론계, 불교계, 천도교계, 기독교계 등의 대표들과 사회주의 대표들이 참관 가운데 신간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조선민족을 억압하는 모든 법령 철폐, 일본인의 한국 이민 반대, 부당한 납세에 반대, 산업정책을 조선인 본위로 등의 목표를 세워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신간회는 강령에도 나타나듯이 조선인 착취기관의 철폐와 이민정책 반대운동 촉진, 타협적 정치운동 배제 등을 외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창립된 신간회는 서울에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 군 단위의 지회를 두었다. 창립 1주년엔 지회가 123개에 이르렀고 해소 때까지 모두 149개의 지회가 설치되었으며 회원수는 무려 4만 명에 이르렀다. 신간회는 각 지방의 지회를 중심으로 순회 강연회를 실시하고 노동야학과 교양 강좌 등 민중 계몽 활동을 벌였다. 또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등과도 조직적으로 연계했다. 이러한 가운데 1927년 5월엔 여성운동의 민족협동전선으로서 근우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1929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이를 대대적인 반일 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계획한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으로 시작됐다. 당시 학생들은 식민지 차별 교육을 통하여 민족적 모순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 (11월 3일) 광주중학의 일본인 학생과 광주고보의 한국인 학생 간에 또다시 난투극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충돌은 조직적인 항일 투쟁으로 발전했다. 당시 광주의 대표적 학생 조직인 독서회 본부에서는 우리들의 투쟁 대상은 광주 학생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니 투쟁 방향을 일제로 돌려야 한다는 투쟁 방침 제1항을 내세웠다. 학생들의 만세운동은 19일과 27일엔 인접지역인 목포와 나주로, 그리고 12월엔 서울까지 확산됐다. 신간회는 민중대회를 열어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일제는 민중대회의 계획을 탐지하고 일제히 검거에 나섰다. 허헌을 비롯한 신간회 간부와
관계자 91명이 체포됐다. 본부는 수색당하고 각종 인쇄물은 압수당했다. 결국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민중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민중대회는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그리고 일제경찰의 대검거와 겨울방학으로 학생 독립운동은 종식되는 듯 했다. 그러나 1930년 1월부터 학생 시위운동은 다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1930년 1월 15일 이화여자 고보 보성전문을 비롯한 15개교 학생 3천여 명의 시위를 시작으로 5개월 동안 각지에서 투쟁은 끊이질 않았다. 운동에 참가한 학교는 무려 149개교, 참여 학생 수는 연 5만 4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1642명이 피검됐으며 3천여 명이 퇴학 및 무기정학을 당했다. 1931년도의 한국인 학생 숫자가 58만 명이었으니 10명의 1명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셈이다. 민중대회 사건과 맞물려 사회주의자들의 인식 변화, 신간회 활동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1931년 5월 16일 전체대회에서 신간회 해소가 결정됐다. (1920년대) (1919년) 3.1운동 이후 위압적이던 일제 교원과 관리들의 허리춤에서 칼이 사라진다. 그리고 1920년 3월 5일 조선일보 창간을 필두로 동아일보와 시대일보, 세 개의 민간 신문과